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AI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전되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가 시간외 거래에서 5% 넘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오르면서 3.09% 오른 4,051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42% 오르면서 8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오늘 개장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4,000선을 회복하면서 최근의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도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개장부터 88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상승폭을 꾸준히 키워나가면서 890선도 돌파해내며 현재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5,600억가량, 기관은 8,300억가량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크게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730억 넘게 사들이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130억 넘게 순매수에 나섭니다. 개인만이 장중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록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는데요. 현재 시간 0.18% 오른 1,46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AI 거품론을 걷어냄에 따라 전력 수요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기기주는 AI 버블 논란이 대두될 때마다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난 570억 달러로 집계됐고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6%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했고 젠슨 황 CEO는 AI 생태계가 급속히 확장하고 있어 더 많은 스타트업이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등장하고 있다며 AI가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의 호실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전력기기 관련주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LS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두 종목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S일렉트릭 6.32% 오르면서 5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4.6% 오르면서 81만 9천 원 선 지나갑니다. 삼양식품이 현재 건설 중인 중국 공장의 생산 라인을 추가 증설한다는 소식에 자사주 처분 소식까지 더해지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에 맞춰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6개의 생산 라인으로 계획됐던 중국 현지 공장을 8개의 생산 라인으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이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수요 대비 부족한 불닭볶음면의 공급을 고려한 의사결정이라고 분석했고 또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이 1,027억 원 규모의 자사주 7만 4,887주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 추가 공장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양식품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양식품 현재 2.5% 오르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4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TSMC의 공식 협력사로 알려진 CMTX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설립된 CMTX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식각 공정에 투입되는 핵심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파츠를 전문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 2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1차 협력사로 공식 등록되며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CMTX는 지난 7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756.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산단인 6만 500원으로 확정됐고 이어서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1,8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청약 증거금 약 13조 8,622억 원이 모였습니다. CMTX는 조달 자금으로 경북 구미에 약 15,000평 규모의 제2공장을 구축해 생산 인프라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CMTX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CMTX 현재도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93.72% 오르면서 11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AI 버블론이 한층 꺾이면서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 전력기기주부터 2차 전지까지 전방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10조 원 넘게 매도에 나선 외국인의 수급도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시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데일리 TV와 함께 오후장 출발도 함께 해보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최근에 큰 조정들이 좀 나오게 했는데 오늘은 이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세 가지 큰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쨌든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의지가 강력하다. 이것은 여전히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죠. 여기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12월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 다음 달에 FOMC 회의의 결과나 코멘트들을 잘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AI 슈퍼사이클에 따른 반도체의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도 AI에 집중하고 있는 진심인 이런 상황이 어우러지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중요한 분기점에 AI 버블론이 대두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젠슨 황 CEO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버블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오늘 숫자 너무나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일단은 너무나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고 일단 이 좋은 실적, 매출도 분기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예상치를 상회했고 순이익도 역시 예상치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런 호실적이 중국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고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AI 수요, GPU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숫자들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총 마진율 보십시오. 73.4%가 나왔습니다. 칩 업체가 이 마진율이 74% 가까이가 나왔다라는 것도 엄청난 숫자고 다음 4분기에는 이제 75%까지 마진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했던 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게 3분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4분기의 예상치, 4분기의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망치 딱 나왔죠. 4분기 매출 전망 650억 달러 위로는 나와야 시장이 만족할 거다라고 했는데 딱 650억 달러를 엔비디아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다음 분기 훨씬 더 매출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는 지금 여전히 버블이라는 말들이 많지만 실적이 함께 따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반적인 실적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이 젠슨 황 CEO가 지금 사우디의 왕세자가 미국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워싱턴에서 미국 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젠슨 황 CEO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행자가 젠슨 황 CEO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AI 지금 버블입니까? AI 버블 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젠슨 황 CEO가 약간 멋쩍게 웃으면서 AI 버블 아니다. 기다렸던 질문인 것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AI가 버블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어의 법칙이 종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의 속도로 향상이 된다라는 것이 무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팅 수요, AI 때문에 컴퓨팅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CPU 기반으로 한 컴퓨팅은 이 2배 정도의 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컴퓨팅 속도가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르면 이제 무어의 법칙은 종료가 됐고 그 이상으로 더 폭증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를 들어줬는데요. 6년 전, 한 5, 6년 전에는 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이 거의 다 90%가 CPU를 기반한 컴퓨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정도만 GPU나 AI 가속 컴퓨팅을 사용을 했는데 불과 5, 6년이 지난 현재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85에서 90%가 대부분 GPU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10에서 15% 이제 CPU를 쓰는 그런 컴퓨팅은 거의 이제 활용할 수 없는 이 AI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AI가 버블이 아닌 이유라고 젠슨 왕 CEO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도 계속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 젠슨 왕 CEO는 지금 컴퓨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의 인터넷의 핵심은 이 레코멘드,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뭐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를 한다든지 컨텐츠,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하면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것을 추천해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하고 컨텐츠를 보고 즐기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AI, 제너레이티브 AI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터넷 기반 이런 IT, 버블 IT 관련된 회사들이 기존의 추천 기반 플러스 생성형 AI 시스템도 함께 갖춰야 하기 때문에 GPU 슈퍼컴퓨터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 시스템의 진화, 이것 때문에도 GPU를 더 많이 쓰고 AI로 더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천 기반이 아니라 생성형 AI 기반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 위에 그록이라든지 오픈 AI, 엔트로픽, 제미나이 같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AI 관련된 플랫폼들이 이것이 새로운 계층으로 탄생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AI가 우리가 단순히 쓰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에이전트로 활동을 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사용하는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더 세분화되고 감정도 포함되면서 추천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에이전트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GPU를 폭발적으로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학습하고 추론하고 그걸 결과물로 내놓는 이 과정이 이 GPU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에이전틱 AI가 등장했고 추천 기반의 AI화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시장에 통용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젠슨 왕 CEO는 이제 본격적인 AI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투기적인 아니면 주식시장에 반영된 투기적인 세력에 의한 거품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 내부를 들여봤을 때는 결국에는 컴퓨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AI가 버블이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젠슨 왕 CEO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일단은 오늘은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안도감을 좀 줬는데요. 이게 약발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투자 방향을 잘 설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젠슨 왕 CEO의 AI 버블 아니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9일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시간 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57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전망치였던 549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였다. 순이익은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1.3달러로 시장 예상치 1.25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핵심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5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이 가운데 GPU 매출이 430억 달러,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82억 달러였다. 게이밍, 비주얼라이제이션, 자동차, 로보틱스 등 전 사업부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전망을 65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30억 달러 이상 높은 수준으로 AI 칩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봐야 되겠죠. 저희 길건우 대표가 선정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어떤 분야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전이네요. 첫 번째 원전주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원전주가 조금 잠잠한 것 같더니 쉬었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버무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원전주들이 좋았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협력을 UAE와 할 거다, 아랍에미리트와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겹치면서 다시 가고 있는데 자, 원전주 내년까지 저희가 좀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원전주는 지금 볼 때는 단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중장기로? 네, 이유인 즉슨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원전주 처음 갈 때 이유를 저희가 한번 딱 따져본다라고 하면 AI로 전력 수요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AI 거품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 같이 꺼지는 꺼졌죠.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났죠. 근데 지금 결론은 AI 쪽에 대해서 내년도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돈 빌려놓은 게 많잖아요. 네. 메타도 돈 빌렸죠. 얼마 전에 또 아마존도 했죠. 돈 빌렸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결론은 투자를 하려고 빌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해서 받침이 되는 게 다른 신재생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원전 쪽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 원전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기존의 거는 수명 연장하죠. 신규 건설 얘기 계속 나오죠. 이번에 이 대통령님도 또 이제 중동이랑 아프리카 순방하시는데 여기서도 원전 얘기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력이 있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은 단가입니다. 그렇죠.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단가가 안 맞으면 못 하는데 단가가 우리나라가 정말 싸요. 네. 이런 데이터 있더라고요. 1kW당 건설 단가가 4,300달러랍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금액 자체가 몇십조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다른 원전 건설하는 나라 대비하면 두세 배 싸답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요 약속도 잘 안 지켜요. 납기 지연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요. 맞아요. 대놓고 프랑스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근데 그 친구들 약속을 잘 안 지키는데 기본적으로 약속 안 지키면서 또 돈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잘 지킨다, 싸다.
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MR 저희가 말만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저도 한 2년 동안 SMR 얘기한 것 같아요. SMR이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시작합니다. 네, 어찌됐건 내년부터 미국 쪽에서 이걸 공장 건설을 시작을 하잖아요. SMR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남지 않았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 뉴스케일 파워 있고요. 엑스에너지 있고요. 테라 파워 있는데 얘네들한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 숟가락을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얹어지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길게 들고 가셔도 저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충분히 뭐 좀 쉬기도 했고,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원전의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죠. 뭐 소형 SMR도 뭐 군부대 지역에다 지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종목을 우리도 선정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최근에 보고 계신 거 뭐 있어요? 종목으로 그냥 좁히자면 몇 개 없잖아요. 사실은 뭐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이 중에서 뭐 할 거냐 이건데 대형 원전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전기술이 수주할 때마다 크게 뛰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대형 원전도 얘기했지만 SMR도 얘기를 했잖아요. 양쪽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게 저는 항상 조금 더 낫더라고요. 왜냐면 그래 둘 중에 하나 터져도 가죠.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뭐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중동 순방 중인데 중동 쪽에서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 수치 나온 것도 괜찮아요. 5년 동안에 팀 코리아 쪽에서 한 12기.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한 10기 정도는 대형 원전 수주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MR 쪽에서는 주기기를 이미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할 수도 있고 이미 계약을 맺어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5년 동안 굉장히 많습니다. 89기. 앞에서 대형 원전 22기랑 SMR 89기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의 대장주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LNG 터빈도 잘합니다. 그쵸, 네. 근데 여기에서 5년 동안 못해도 또 39기 정도 수주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충분히 시장에서는 수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 주가는 가야 되는데 아직 좀 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도 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그럼 탑픽으로 좀 골랐는데 가격 전략까지 좀 짜볼까요? 한번 10만 원 도전했다가 네, 지금 실패했죠.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은 12만 원 목표까지 목표일까요? 잡았습니다. 네, 이유인 즉슨 기존의 61선 아래로 우선 내려간 적은 없어요. 하방은 경직돼 있는데 지금 거의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말 SMR 수주가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전고점은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고점에서 거의 그래도 한 20% 정도 상방하고 나면 살짝 조정은 어느 정도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12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단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가면서 이 정도 위치 가는 거니까 좀 편하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중장기적으로 좀 원전을 볼 필요가 있다. 목표 가격은 전고점 돌파 한번 시도해보는 전략으로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원전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길건우 대표가 선택한 두 번째 돈 되는 sektor의 테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엔터주도 봐야 되겠습니다. 엔터주도 이제 참 안 가더라고요. 주가가 참 안 가요. 뭐 너무나 우리 아티스트들의 역량이나 K컬처의 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은 너무나 좋은데 주가가 안 가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그 답답함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나요? 네, 지금 참아야 되는데 인내의 이제 시간인가요? 지금? 그렇죠. 아니면 이제 너무 오래전에 담아두신 부은 경우에는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죠. 네. 기회일 수도 네.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엔터 쪽에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현재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그 엔터 쪽에는 리스크들도 분명히 많았어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 한한령이 있었고요. 큰 사건 사고의 버닝썬은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사실은 앨범 판매량이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판매량도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어찌됐건 지금 스트리밍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괜찮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뉴진스 사태. 근데 최근에 거의 이제 일단락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BTS 군부대 감과 동시에 사실은 엔터주가 좀 식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대부분 해소가 해결되고 있네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실적은 또 저희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단어 사상 최대치. 기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메인이 이거예요. 6년 만에 돌아오는 BTS 완전체. 네. 다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대장주로서 크게 당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대언 아직까지도 캐대언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각종 차트에 보면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원 자체가 아직 글로벌로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왔던 가수들 또는 K-팝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내면 우선은 클릭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혜를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환율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미국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넘어가서도 환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뉴노멀이다. 예전에는 저희가 환율 얼마야 그러면 확인 안 하고 1,100원으로 계산했던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1,400원으로 계산해라. 네.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환율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 하반기 실적 대비해서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 게 작년 하반기 환율이랑 현재 환율이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차익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대비해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뭐 플러스 몇 프로다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숫자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고환율 우리가 수출주만 생각하는데 뭐 엔터주도 수출주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실적이 잘 나올 것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엔터사들 이 뭐 빅4 중에 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고 첫 번째 뭐 볼까요? JYP 보시죠. JYP? 캐대언 얘기했으니까 그 골든이 제가 알기로 캐대언 전체 이렇게 쭉 보면은 네. 70억 회 이상 스트리밍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와. 근데 여전히 아직 가고 있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앨범이 스트리밍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스포티파이가 어찌됐건 글로벌에서 제일 크잖아요. 10월 말 기준 K-팝 엔터 4사 아티스트 IP 그 조회수를 보니까 2억 3,805만 명이 클릭했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33% 늘었답니다. 역대 최고다. 근데 이제 여기에 최대 수혜는 저는 JYP의 트와이스지 않나. 트와이스가 사실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게 그 빌보드 핫백 차트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50위권이 그래도 이제 글로벌 팬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턱걸이였어요. 71개월 만에 50위에 진입했습니다. 캐대언 때문에. 노래 뭔지 아시죠? 테이크다운. 네. 저희 딸은 아직도 듣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강제로 듣고 있는 계세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미 콘서트 하면 아마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매출 파워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양쪽에 대한 수혜를 JYP가 톡톡히 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YG입니다. YG. YG도 내년에 기대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YG 30주년. 그리고 빅뱅 20주년입니다. 아, 예. 최근에 GD도 그 음원 차트 보면 상위 항상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GD뿐만 아니라 아마 완전체에 대한 콘서트 계획도 내년에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빅뱅 하면 딱 인기 제일 많은 나라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어디 있죠? 일본. 일본. 일본 항상 돔투어 딱 기억하시면 되실 텐데 지금 아마 빅뱅이 역대급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일본에서만. 일본에서 투어랑 MD 매출하면 내년에가 최소 7에서 800억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주가에는 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딱 한 세 탑픽. 종목 얘기 안 했네요. 네. 근데 탑픽은 얘입니다. 하이브. 하이브인가요? 예. 어찌됐건 지금 탁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BTS 네네. 완전체가 왔다라는 거에 저는 이제 한 표를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5천억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최근에 일회성 비용을 미리 조금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일회성 비용이 뭐 구조조정 비용이랑 최근에 이제 신인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한 1,000억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매출 왜 이렇게 안 좋아?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거는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내년 넘어가면 다 해소된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캐치아이라고 아십니까? 캐치아이? 네, 미국에서 인기 많다고. 네, 북미 신인인데 네. 그래미 어워즈 2개 부분 후보 신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고요. 코르티스. 요즘에 왜 이렇게 다 어려워요.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숫자만 보는 직업이니까 코르티스가 아마 올해 앨범 판매량 1,000만 장 돌파 예상합니다. 저희 아까 앨범 판매량 줄었다고 했는데 얘들은 안 줄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하이브의 항상 또 하나가 위버스였거든요. 네네, 위버스가 어떻게 실적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디오이랑 맨날 싸웠었는데 3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날 게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3분기에 하이브가 실적에 약간 실망감을 주면서 뭐 어쨌든 뭐 털어낸다라는 의미는 있었지만 약간은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면 훨씬 더 좋은 드라마틱하게 또 상승률이 더 나오는 실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세워봅시다. 지금 하이브가 30만 원 아래에 있는데 지금 네. 공략해볼 만할까요? 공략해볼 만하죠. 오늘 사실은 3.7% 현재 올랐는데 네. 안 올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완전 바닥이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가 제가 딱 전고점 봤습니다. 한 번 가는 볼 것 같아요. 고점 한 번 딱 찍고 이걸 넘어가기는 아직 애매한데 내년 봐볼까라고 한번 아마 쉬고. 시장에서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연말 안에는 개인적으로는 35만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33만 원, 4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날 예약 걸어두세요. 35만 원.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딱 찍고 나올 때 탁 털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까지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한번 도전해보자. 35만 원 근처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엔테마 길거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할 단서가 될 FOMC 의사록이 공개됐다.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 위원 상당수가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록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올해 남은 기간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록됐다. 반면 몇몇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이 예상대로 전개될 경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연준 표현 관례를 감안하면 동결 의견이 인하 의견을 상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이 회의 직후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내부 견해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3.75에서 4%로 조정했으며 일부 위원은 당시에도 동결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록은 거의 모든 참석자가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중단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 일단은 코스피는 3% 가까이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 코스닥도 2.4% 정도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코스피에서 1조 넘게 순매도를 하고 계시고 외국인이 선물을 그래도 오늘 현선물 다 매수를 하는데 선물을 최근에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6천억 원 넘게 선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매수를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탄력이 좀 더 좋네요. 계속 탄력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대까지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초반보다는 약간 힘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3% 넘게 58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지금 또 3%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종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와 함께 오늘 또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조우진 대표가 알려줬던 종목 저희 계속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65%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로템 제외하고는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된 특히 이제 하반기에 시작된 좀 특이한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많이 올랐는데 이전 같으면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거나 기관이 주도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승은 이제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라는 것이 좀 특이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도 지난주에 이번에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예컨대 이제 가장 수익률이 좋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인지하다시피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쵸. 팔았는데 개인들 오늘은 이제 반대긴 한데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팔 때 타악을 받아낸 그 주체가 그쵸.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특이한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점 뭐냐면 예전엔 그랬다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팔 때 개인이 받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60만 원을 갖다가 이제 넘나들고 있다. 그렇죠. 이 점이 좀 특이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은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방산주들은 뭐 최근에 약간 쉬었으니까 현대 로템의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장 종목 레이더 조우진 대표가 픽한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역시 뭐 SK하이닉스를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또 특이한 것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오늘은 주가가 더 잘 가고 있어요.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도 했고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제스랑 CEO도 뭐 여러 가지 AI 버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엔비디아만 본다면 SK하이닉스는 7% 정도. 왜냐면 그 전에 폭락한 것만큼 생각하는 7% 오르는 게 맞는데 그 수급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오늘 예정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으니까 이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서 개인들이 팔면서 원래는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60만 원 넘었다가 그쵸. 60만 원을 갖다가 이제 고지를 뺏기면서 58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자체도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개인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나 여기서 지금 수익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좀 지켜보겠다. 이런 맥락 때문에 이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는 6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58만 원에 멈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이 버블론 이야기가 계속 부담을 줬잖아요. 예.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워낙 중요한 어쨌든 연말 전까지 올해 끝나기 전까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제스랑은 AI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스랑 CEO의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합당하다고 예.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만 주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수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오늘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뭐 네.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뭐 내년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매출과 4분기 가이던스가 다 월가가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이거보다 떨어지면 사실은 버블이야. 그러면서 매도세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그쵸. 매출과 가이던스를 대시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외 거래에서는 뭐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정규시장 미국 시장으로 이제 오늘 밤 11시부터 정규시장이 개정되면 그대로 반영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거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내년을 바라봤을 때 AI 거품론이 무엇이었고 거품론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품론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주식을 갖고 있던 큰 손들,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소프트뱅크라든지 피터 피터 T라든지 내 주식을 다 매각했다. 이 얘기 나면서 아니 그 대단한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 고점이 아니냐. 고점이 아니냐는 건 엔비디아 거품이다. 네. 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적어도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완전히 매각을 했지만 매각한 자금을 갖고 어디다 투자했느냐? 오픈AI에 투자했어. 그러니까 이건 AI 거품론으로 여겨진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예전에 뭔가 우리가 닷컴 버블, 닷컴의 어떤 2000년을 돌아서면서 엄청난 광기와 환호를 겪다가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거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AI가 그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그 왼쪽 화면에 보시면 왼쪽은 이제 시스코 그의 차트입니다. 네네. 시스코, 밑에 있는 게 이제 시스코의 이제 그 실적인 거고 분홍색 실적인 거고 오렌지색이. 위에가 이제 그 시스코의 주가입니다. 그러면은 버블이라는 게 무엇이냐? This is a 버블이라는 게 뭐냐? 주가가 사실은 그 실적, 분홍색 실적을 너무나 압도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업은 뭐든지 다 실적에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사실은 보다 주가가 훨씬 몇 배가 뛰어오르니까 이거는 버블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때는 닷컴 버블이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로 환원시키면 우리나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99년, 2000년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가 메가패스라고 대변되는 초고속 네. 인터넷을 엄청나게 깔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엄청 깔면 당연히 집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어요. PC가 있어야 돼요. PC를 또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온데간데 없는 기업들이지만 그 당시에 그 기업들이 매출과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쵸.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그 매출이 사실은 없어지면서 해당 PC를 갖다 생산했던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떨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까 그 화면 다리로 다시 보여준다면 만약에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데 실적이 받지 못한다 그러면 버블이 맞다. 그러면 지금이 과연 그런 버블이냐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과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버블이라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주가와 이 어닝 실적의 갭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엔비디아는 어쨌든 같이 예, 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버블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 주셨습니다. 뭐 제스랑 CEO도 뭐 지금 뭐 GPU의 또 태도 뭐 초창기다, 아직도 초창기다라고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을 좀 잠재워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희도 내일도 모레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SK하이닉스는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조진 대표가 픽한 종목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도 조선주도 이제 살살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이 조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충분히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 뉴스가 나오면 조선주도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출발하실 뿐 아니라 이미 사실은 엔비디아만큼이나 조선도 사실은 많은 어떤 수요와 시장에 폭발적인 어떤 그 대기가 있다. 우리가 네. 다 알다시피 이제 이번에 이제 한미 관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1,5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쵸.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에 부응하는데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써서 수익을 어떻게 걷어가느냐 이거는 뭐 양국의 논의에 대한 문제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건 무엇이냐면 미국의 조선업을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1,500억 달러는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투자를 해서 그 회수를 하면서 매출로 그 바꿔야 될 기업은 어디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네. 왜냐하면 두 기업이 가장 강력하게 미국 본토에 상륙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했고 그렇다면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본토에서 1,500억 달러 풀렸을 때 얼마만큼 HD 현대중공업이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절반만 가져간다 해도 엄청난 숫자 그쵸.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는 사실 똑같이 엔비디아처럼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고 아니 내려갈 때마다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년 차에 접어드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는 HD 현대중공업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지 현재 가장 강력한 모멘텀인 마스가는 사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HD 현대중공업도 느긋하게 보시면서 근데 이 투자 아이디어가 만약에 뒤틀린다. 네. 예를 들면 미국 의회에서 야 트럼프 네가 뭔데 우방에 팔을 비틀어서 가져오려고 그래. 이 사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런 지적이 현실화되고 그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문서 때문에 지금 난처한 처지고 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빠져서 혹시나 마스가가 안 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HD 현대중공업과 조선을 바라봐야겠지만 그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사실 HD 현대중공업도 그대로 보시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그리고 뭐 더 길게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도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것은 뭐 동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진다거나 그렇죠. 입지가 약간 예.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확실히 그 트럼프 때문에 조선들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미리 생각을 하면서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두 번째 종목 봤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최근에 상승률이 꽤나 좋았습니다. 오늘도 뭐 3%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완전 이제 이전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2월 8일 날 그 임시주총에서 그 코스피 이전에서 확실해지면은 그 이슈는 사실 사라지는 거죠. 그쵸. 사라지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내려갈 거라 봅니다. 그럼 내려갈 거라 보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알테오젠이 그 코스피 이전이 왜 중요했냐면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답지 않게 너무나 많은 주가의 변동폭이 컸어요. 그렇죠.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코스피에 이전하면 변동폭이 줄어들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멘텀 유효했는데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단지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된 것이 이유가 뭐냐 그 본질을 찾아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그 대표적으로 그 키투르다 SC로 대변되는 알테오젠의 독특한 기술을 빅파마들이 사가는 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유지될 것이고 유지되는데 다만 코스피로 이전하면은 예전만큼 진폭은 작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하고 흔들리니까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매도를 했는데 이 주가가 매도해서 했던 시점보다 더 내려가니까 올라가요. 그럼 오히려 더 꼴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분노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 외명이 되는데 적어도 그런 일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빅파마들이 알테오젠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은 예정돼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전해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키투르다 SC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유럽에서도 키투르다 SC에 대해서 품목 허가 쉽게 말하면 팔아도 된다 이 얘기한 그쵸. 것입니다. 그러면 네.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키투르다 SC를 많이 팔면 팔수록 로열티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큰 제약 시장을 할 수 유럽에서 팔 수 있게 되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보장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기다려지는 가운데서 알테오젠도 꾸준하게 이제 그 살펴보시면 되고 다만 많이 흔들린다면 혹시라도 12월 8일 임시주총에서 임시주총이 안 열린다든지 코스피 이전이 알테오젠을 원하는데 코스피 자체가 한국 거래 자체가 알테오젠 안 돼요 이런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흔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자잘한 것에 흔들릴 필요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시 주주총회 결정까지는 뭐 이런 모멘텀을 받다가 이슈 소멸로 한번 쉬겠지만 결국에는 알테오젠도 라이센스 아웃 뭐 지금도 뭐 좋은 결과들이 많았지만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도 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테오젠을 갖다 좋아해서 게 아니고 빅파마들이 사실 가장 큰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특허 만료예요. 특허 만료면 여기저기서 이제 복제약이 나오니까 그쵸. 복제약이 나오기 전에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고 FDA에 임상 신청하면서 이거 신약이야. 다시 또 특허를 신청하고. 그거를 특허 이제 관점에서 뭐라면 에버그린이랍니다. 계속해서 특허 연장하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약가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싫지만 빅파마 입장에서는 그 에버그린인 만큼 좋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쵸. 좋은 효과의 명분과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갖다 알테오젠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계속 알테오젠한테 러브콜을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임시 주총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이 되고 조금 쉴 때는 오히려 또 한 번에 찬스를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이 라이센스 아웃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대응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